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서울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는 1년 내내 겨울이었다 싶을 만큼 너무 힘들었거든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오늘 무책임하고 파렴치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아주버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간단히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아빠는 할아버지께 가업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크게 하셨고 잘은 모르지만 재산관리도 철저하게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유 있게 그리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었네요. 대학교를 졸업한 뒤로 저는 아빠를 따라서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 저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도 왔다 갔다 해야 해서 항상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진 않는데요. 현재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너무 일을 꼼꼼히 잘해 주셔서 많이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한 지 한 5, 6년 정도 되었네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보다는 연봉이 훨씬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운이 좋게 매출도 높은 편이고 그 분야에서는 저희가 초반에 뛰어든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자리도 잘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표로서 직원분들의 몫까지 제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매출이 잘 유지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일을 하다 보니 몇 년 전에는 다른 지점도 생기게 되어서 제가 자산을 더 모을 수 있게 된 상태고요. 결혼 전을 생각하면 정말 온 정신이 일에 팔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안정이 되고 난 뒤 한 남자분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밥은 뛰어넘기 일쑤였고 잠도 제대로 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분은 계속해서 저에게 만나고 싶다고 1년 정도를 연락을 주셨고 그런 남자분의 노력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은 직장인이었는데 저를 항상 공주처럼 대해주었어요. 결혼 얘기를 꺼내니 저희 집이나 예비 시댁 쪽이나 딱히 반대가 없었고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9주 주말에 저희는 시댁에 선물을 드리러 가기로 했는데요. 사실 남편에게는 2살 많은 형이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는 아주버님이죠. 가끔 뵐 때마다 일을 쉬고 있다고 하셔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댁에 가서 보게 된 아주버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선물도 사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그래. 고생했다. 신혼여행은 재미있었고? 네, 어머님. 아주버님 선물도 사왔는데. 아, 그래? 안 그래도 집에 있다. 그때 아주버님은 얼마나 씻지 않은 건지 헝클어진 머리에 추리닝을 입고는 하품을 하며 어기적 거실로 나오더군요. 정말 전형적인 백수의 모습이었어요. 일을 아직 못 구했는가 보다 생각하고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남편이 살짝 민망했는지 아주버님에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형, 아무리 그래도 새로운 가족이 이렇게 왔는데 추리닝은 뭐야? 씻기라도 하지. 지금 1시야. 서빈이도 많이 본 것도 아니니까 조심 좀 해야지. 뭘 그렇게 뭐라고 해? 어제 집에 늦게 돌아와서 그런 거야. 이제 재수 씨도 우리 가족인데 뭐 어때? 서로 그냥 털털하게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보여주면 되는 거지. 형, 그래도 예의는 좀 지켜. 미리 우리 온다고 말 들었을 거 아니야. 내가 서빈이 보기 민망해서 그래. 뭘 또 민망하기까지.
너 참 이상하다. 뭘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냐? 그러자 옆에 있었던 어머님께서 아주버님 말을 거들더라고요. 얘, 왜 우리 장남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집에만 있는 것 같아도 다 큰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애야. 함부로 너가 말하지 마라. 그리고 서빈이도 새로운 가족이 됐는데 그 앞에서 형 욕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우리 장남은 매사에 틀리는 게 없는 애야. 너도 알잖아. 제가 얼마나 생각이 많고 야무진 앤지. 그리고 잠깐 일을 쉬고 있는 것뿐인데 휴일에 집에서 늦잠도 못 자냐? 다시는 그러지 마라. 어머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장남, 우리 장남 하시면서 편을 드셨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옆에서 눈치를 보면서 남편의 얼굴을 살폈는데 엄청 답답한 표정이더라고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머님, 아주버님, 그리고 저희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기회가 많이 없어서 어머님이 장남을 많이 좋아하신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 첫 방문부터 알겠더군요.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어머니께서는 은근슬쩍 저에게 이것저것 질문도 하셨어요. 돈을 얼마나 버는지, 많다고 들었는데 자산은 다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 등등이요. 제 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이래저래 싱숭생숭한 하루였습니다. 다만 결혼하고 첫 주라서 크게 마음을 쓰진 않았고요. 이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근데 아주버님 있잖아. 언제 일 구하신대?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 몰라. 저런 지 좀 됐어. 한 1년 됐나? 예전에 무슨 무역회사에서 일하다가 잘렸다고 들었거든? 형은 절대 아니라고 자기가 그만둔 거라고 우기는데 200% 잘린 거야. 우리 형이 손도 느리고 일도 잘 못하거든. 놀기는 또 엄청 좋아해서 아마 직장 생활하기 힘들었을 거야. 아침에 어떻게 꼬박꼬박 출근은 할 수 있었겠어? 그렇구나. 근데 어머님이 아주버님을 유독 엄청 아끼시는 것 같던데? 엄청. 옛날부터 그랬어. 아주 장남. 내가 전국에서 인정받는 상을 갖고 와도 우리 엄마는 개근상 받은 우리 형을 더 예뻐했거든? 똑같은 아들인데 뭐가 그렇게 더 예쁜 건지. 나도 억울한 게 많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까도 좀 씻고 있지 그랬냐고 하니까 우리 엄마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는 뭐라고 하는 것 좀 봐. 내가 뭔 말을 못한다니까? 아휴, 말을 말아야지. 남편은 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 보였어요. 옛날부터 형만 아끼는 엄마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아왔다고 했죠. 천천히 다 들어주고 남편 편도 들어주고는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계속해서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어머님께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돈이 많은 걸 알기라도 한 건지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거든요. 하루는 퇴근하고 지쳐 쓰러져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벨소리에 깨서 시간을 보니 새벽 4시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깨워서 받아보라고 한 뒤 전화기 너머 소리를 들었는데 귀가 째질 만큼 시끄러운 소음이 함께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불을 켜고 앉아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 나야. 무슨 일 있어? 이 야밤에. 나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보내봐 당장. 나 정말 급해. 아니면 나 쫓겨나. 아니, 어딜 쫓겨난다는 건데 무슨 100만 원을 갑자기 보내라는 거야? 어디야? 괜찮아? 아니 나 지금 잡혀가게 생겼다니까. 100만 원 안 보내면 100만 원을 보내고 얘기하자. 그러면 알려줄게. 형 술 취했어? 술 먹었지? 지금 어디야? 갑자기 왜 100만 원이 필요한 건데? 내가 그걸 미주알고주알 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어. 시간만 지체된다고. 아니, 당장 보내봐. 나 너무 급해서 그래. 내가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죄수 씨 돈도 많다며. 서빈이가 돈 많은 거랑 무슨 상관이야?
끊어. 남편은 형과의 통화를 끝낸 뒤 머리를 싸맸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깬 저도 눈을 비비면서 물어봤죠. 아니, 아주버님 급하신 거 아니야? 뭐에 쫓겨난다는 건 뭔 소리야? 몰라. 갑자기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없으면 큰일 난다고 난리네. 어떻게 하려고? 몰라. 일단은 보내줘 봐야지. 갚는다고 하니까 뭔 일이야 대체. 일어나서 물어봐야겠네. 그래, 일단 보내고 내일 일어나서 알려달라 해. 오빠도 내일 출근이니까 다시 얼른 자. 저희는 어리둥절해서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대체 그 시끄러운 소음은 뭐며 100만 원은 왜 필요했는지, 누구에게 쫓겨나는 건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많았습니다. 몇 시간 뒤 출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고 저보다 먼저 일어나 있는 남편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뭐래? 아주버님이랑 통화했어? 어제 새벽에 얼마나 놀랐는지. 나도 오늘 일어나자마자 전화했는데 이제 집에 도착했대. 어디 갔다 왔냐고 하니까 클럽이랑 술집 돌아다녔다고 하더라. 밤새도록. 100만 원 술값 다 안 내면 거기 술집 사장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리를 쳐서 당장 빌려달란 거였대.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이게 말이나 되는지. 내가 서빈이 보기에 부끄럽다 부끄러워. 정말? 아니, 어떻게 하면 술값이 100만 원이 나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먹어야지. 내 말이 일은 안 찾고 뭐 하는 건지. 그래도 무조건 갚는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지. 그래, 처음 있었던 일이라며. 정말 급하긴 하셨나 보지. 나중에 잘 갚으라 그래.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술값으로 100만 원을 당장 결제했어야 하는 거였고 남편은 절 보기 계속 민망해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기다려보자고 했고 저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남편에게 종종 물어보면 100만 원은 아직 갚지 않은 것 같았고 저는 때 되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주말에 남편하고 같이 쉬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밖에 나가보니 아주버님이 혼자 서 계셨고 저는 놀라서 집으로 얼른 들어오라고 말씀드렸죠. 아주버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뭐 드실 거라도 준비해놨을 텐데. 아니에요, 재수씨.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식사는 하셨어요? 네, 할 말 있으세요? 왜 오셨는지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주변에 볼 일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부탁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재수씨. 어머, 저한테요? 네. 그 차 있잖아요, 재수씨 차. 그 외제차 맞죠? 네, 맞아요. 그거 좀 오늘 빌렸어도 될까요? 조심해서 탈게요. 급하게 좀 필요해서요. 그게 보험도 안 되어 있고, 오늘 제가 차 가지고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현장까지 다 돌고 와야 하는 거라서 죄송해요. 한 번만 좀 빌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재수 씨한테 뭔가를 부탁한 적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차나 이런 것들은 지인분들한테나 가족들한테도 빌려주지 못하겠더라고요. 일이 터지면 괜히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건 다 둘째치고 오늘 제가 써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 제 차를 굳이 차가 필요한 거면 렌트카 같은 것도 빌리실 수 있잖아요. 그냥 차가 아니라 좋은 차, 외제차가 필요한 거여서요. 죄송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아주버님은 갑자기 제 차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버님 이름으로 보험도 없는 상태인데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저는 아주버님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사이가 틀어지기 싫어서 그런 일은 안 만들기도 했어요. 왜 괜히 그런 부탁을 해서 저도 민망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아주버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나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오늘 만날 여자들한테 자랑 실컷 했는데 외제차 탄다고. 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저보다 5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도 아니고 여자들한테 자랑한다고 동생 와이프의 차를 빌릴 생각을 한다니요. 그때부터는 여태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면서 슬슬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에는 100만 원을 술값으로 날리지를 않나 이제 한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아주버님께는 안 된다고 못을 받고 내보냈는데 머지않아서 갑자기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님 이름이 뜨자마자 생각했습니다. 설마 장남을 너무 아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건가 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은 정말 격앙된 목소리셨습니다. 서빈아, 오늘 우리 장남이 거길 갔다며. 차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빌려줬다던데. 맞아? 아, 네 어머님. 오늘 아주버님 오셨어요. 차 빌려달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오늘 쓸 일이 있어서요. 또 제가 차는 절대 안 빌려주기도 하고요. 괜히 차 사고라도 나면 껄끄러워지거든요. 아니, 차 하나 빌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가족 아니니? 그리고 걔는 우리 집 장남 아니냐? 장남이 똑바로 서야 너희도 똑바로 설 수 있는 거다. 너 돈도 잘 벌잖아. 돈도 많이 벌고 여유가 있으면 좀 나누고 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이악 물고 혼자 다 가지고 있어야겠냐? 우리 장남 지금 일 안 한다고 무시하는 거지? 그렇지? 어머님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절대 무시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장남이 거의 울면서 전화 왔더라. 망신당했다고. 여자도 좀 만나보고 그러려면 좋은 차 필요할 수도 있는 거지. 외제차 하나 있다고 지금 잘난 척하는 거지? 응?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닌데. 됐다, 끊어라. 나중에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고. 어머님은 크게 화를 내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남편한테는 따로 말을 안 했습니다.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데 제가 기름을 붓는 격일까 봐요. 어머님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 아주버님이 왜 일을 안 하고 저렇게 돈만 펑펑 쓰고 다니는지 더더욱 알겠더라고요. 오냐오냐 큰 게 틀림없었어요. 좋은 길로 이끌어줄 어른이 없었던 거겠죠. 철도 아직 든 것 같지 않았고요. 제가 너무 시댁 분위기를 모르고 결혼했던 걸까요? 아주버님은 이때다 싶었는지 아니면 그때 뭐가 쉬었는지 계속해서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전화를 받으니 경찰서였어요. 진짜 심장이 발까지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남편은 한참을 통화하고 나오더니 또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어요. 왜?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인데 또? 아니, 싸움 나서 경찰서래. 사람을 얼마나 때렸는지 지금 합의금 내고 데리고 와야 한다네. 아니 진짜 왜 이래? 어머, 아니 누구랑 싸움이 난 건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애도 아니고 무슨 싸움? 몰라. 형이랑 통화해보니까 누가 시비를 걸었대. 그래서 때렸다고 하는데 무슨 어린 남자애를 때려놨어. 나이값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가봐야겠네? 그치? 지금 가려고. 미치겠다. 술에 완전히 취했어 지금. 내일 기억은 할까 모르겠다. 얼른 가봐. 데리고 나와야지. 어떡해. 그렇게 남편은 그 밤에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야근까지 해야 하는 사람이 합의금을 다 내고 아주버님을 집에다가 데려다주고 그리고는 거의 출근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왔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다크서클이 쭉 내려온 채로 출근하는 남편을 보니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각자 일하면서 중간중간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아주버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기억이 안 난다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남편은 말을 하지 않은 듯 했고 골치가 아프다고만 했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 퇴근하고 온 남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쳐다도 보기 싫었지만 우선 문은 열어주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지갑 어딨냐 내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그걸 왜 여기서 찾아? 어제 술이 떡이 되도록 먹었으니 어디다가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다 보지. 형한테 그게 할 말은 아니지. 너가 지갑 훔쳐간 거 아니야? 너가 쓰려고? 오자마자 도둑 취급하는 아주버님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두고 보자 하니 선을 계속 넘더라고요. 아주버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진짜.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어제 새벽에 연락 받고 가서 돈 내고 일 처리하고 그리고 바로 출근했어요. 근데 오셔서 하는 말이 지갑 훔쳐갔냐뇨. 진짜 너무하시네. 재수 씨,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형이 안 좋은 일로 휘말려서 경찰서로 갔으면 동생이 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 큰일이라고. 안 좋은 일에 휘말리긴요. 내용을 들어보니 안 좋은 일을 만드셨던데요? 30대 중반, 아니 곧 후반인 사람이 그런 일을 만들긴 쉽지 않죠. 다들 책임질 게 많은 어른이니까요. 지금 그 말은 제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 말이세요? 손윗 사람이시지만 네,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주버님 나이에 누가 술 늦게까지 먹고 동생한테 100만 원을 붙여달라고 하나요? 술 먹고 사람 때려서 경찰서 가는 것도 그건 아니잖아요. 결혼하시고 나서 제 안 좋은 면만 보게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 그렇게 생각 없는 놈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제가 안 좋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재수 씨. 재수 씨, 나이도 저보다 어리고 사회 경험도 저보다 없으신 것 같은데 마음을 좀 넓게 쓰세요. 그래야 본인한테 다 돌아옵니다. 사회 경험이요? 저 대표의 아주버님, 얼마나 많은 거래처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회 경험을 하는데요. 매일 밤마다 술 드시는 아주버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네요. 아주버님은 이렇게 말하는 저를 한참 쳐다보고는 만만한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일 쓸 돈 없으니까 좀 줘봐. 뭔 소리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장 나가.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형이랑 이제 안 보고 살란다. 옛날이야 어쩔 수 없이 형이라고 생각하고 다 해줬지만 지금은 난 내 가정도 중요해. 형 때문에 우리 둘 다 스트레스 받기 싫어. 이게 맞는 것 같다. 어머니는 따로 모시자. 뭐라고? 너 진심이야? 그러면 너 나한테 돈도 못 받아. 예전에 내가 빌린 돈들 너 다 못 받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걸? 형, 그 돈 필요 없어. 안 받을래. 내가 형 동생으로 태어난 죄라고 생각하고 그 돈 버릴게. 잘 살아. 남편은 도저히 못 참겠다며 형에게 연을 끊자고 말을 했습니다. 옆에서 듣는 저도 남편이 그 정도까지 할 줄은 몰라서 많이 놀랐고요. 그런데 남편이 요새 워낙 지쳐 있어서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한참을 노려보다가 집 밖으로 나갔고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지만 남편이 똑부러지게 잘 말하더라고요. 더 이상 형을 도와줄 수 없다고. 따로 찾아뵙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님은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았지만 남편의 단호함에 당장은 화를 내시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그 뒤에 어머님 댁에 갈 때마다 아주버님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일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고 그렇게 따로 찾아뵙고 아주버님을 뵙지 않은 지 한두 달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슬슬 어머님께서는 아주버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시더군요. 아니, 우리 장남 있잖아. 이제 사업 시작한댄다. 그래요? 잘 됐네요. 이제 제 밥벌이 하겠어요. 근데 형이 조금 돈이 부족한가 보던데 돈 좀 보태주면 어때? 이제야 제대로 일을 좀 시작하는 건데 응원 겸 해서 말이야. 돈을 보태라고요? 제가요? 왜 그러세요? 이미 끝난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못해요. 형을 위해서라도 그건 아니에요. 아들, 그게 힘들어?
형제끼리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너희가 내가 있는데 연을 끊을 거야, 뭐 어쩔 거야. 형한테 이제 슬슬 연락해서 저번에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형도 좀 조심해달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잘 지내야지, 응? 죄송해요. 그렇게는 못해요. 서빈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 한참 어렸을 때부터 정말 형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죄송해요. 어쩜 그렇게 냉정하냐. 아니, 서빈아, 할 말 없어? 너 돈도 많다면서 그거 다 거짓말인 거야? 아주버님 그거 돈 하나 보태주지도 못할 만큼? 우리 아들이 안 갚는다는 거 아니잖아. 사업 잘 되면 알아서 챙겨주겠지. 장남한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죄송해요. 저는 남편 말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님 마음 이 사람도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께서 혹시나 더 잘못되실까봐 그러는 걸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은 그리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신 건지 아주버님 사업에 돈을 보태주기를 원하셨어요. 들어보니 돈이 조금 부족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단호하게 드릴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님께서는 장남에게 그러면 안 된다며 끝까지 장남한 입에 올리시더군요. 그 뒤로 몇 번이나 어머님은 계속 전화를 하셔서는 달달 볶으셨어요. 당장 돈을 조금만 달라고 하시면서 우리 아들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말이죠. 저희가 계속해서 절대 못한다고 말씀드리니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한두 달 정도는 연락을 아예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의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예 알지를 못했었고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난 뒤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서빈이냐?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네? 어머님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네? 아니, 우리 아들, 우리 장남이. 아주버님이 왜요? 왜요? 오빠, 이쪽으로 잠깐 와봐. 어머님이셔. 아주버님 말씀하시는데? 남편은 한 걸음에 바로 제 옆으로 와서 같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고,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다. 망해버렸어. 아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집까지 팔아서 보태줬더만 완전히 망해버렸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거리에 나가게 생겼어. 네 형은 하루 종일 술만 먹고 이걸 어떻게 해야겠냐? 좀 도와줘라. 뭐라고요? 형이 우리 집 팔아서 사업을 했어요? 미치겠네. 그래. 아니, 사업 잘하는 줄 알았는데 뭐가 잘 안 되었나 보더구나. 어머님은 그렇게 한참 동안을 우시면서 통화를 하셨어요. 들어보니 정말 빈털터리가 되기 직전이시더라고요. 우선 남편과 저는 전화를 끊었고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마음이 너무 아파. 어머니 저렇게 된 거 말이야. 근데 그게 뭐든 도와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 돈 그대로 형한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형을 믿은 어머니 잘못이니 우린 신경 쓰지 말자.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어머님이 마음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것을요. 그 뒤로는 계속 힘들어하고 말수도 줄어들어서 저는 옆에서 슬며시 말을 걸었어요. 저는 남편이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빠, 어머니 때문에 그렇지? 당장 어떻게 하실까 걱정돼서. 아니야.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많아서 그래. 오빠, 오빠가 돈 모아뒀던 거 있잖아. 5천 정도. 그거 드려봐. 아니, 그걸 어떻게 드려? 그거 우리 혹시 모르니까 각자 따로 모아두기로 했던 거잖아.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애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건 안 될 말이지. 당장은 없잖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모아뒀다고 해도 온전히 오빠 돈이니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만큼 비는 건 내가 또 많이 벌 때 채워주면 되는 거고
난 오빠가 우선이야. 오빠가 마음에 걸리고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야. 그래, 내가 마음이 아프니 이렇게 여린 것도 내 탓이지. 그냥 최소한 어머니는 살 수 있게 5천 정도 되는 집 해드린다고 하자. 거리에 혼자 나앉게 할 순 없잖아. 남편은 결국 저와 합의한 끝에 5천 정도에 마련할 수 있는 집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은 한결 마음이 나아 보였고 그걸 보는 저도 조금 나았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어떻게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야 했기에 어머니께 잠깐 뵙자고 전화를 드렸어요. 약속 시간이 되어서 나가보니 어머님과 아주버님 둘 다 나와 있었고 남편은 아주버님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반응이 돌아오더라고요. 어머님,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어머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정말 마지막으로 5천 정도 되는 집 마련해 드릴게요. 이제는 아주버님 뒷바라지 그만하세요. 저희 둘 다 아주버님 챙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머님이시니까 도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5천? 5천 정도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네, 저희가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최대예요. 넌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진짜 너무하구나. 그렇게 집 사줄 돈이 있었으면 우리 장남을 도왔어야지. 그때 내가 얼마나 돈 좀 도와달라고 했어. 보태달라고 했는데 싫다 해서 지금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정말 너무하시네요. 5천을 제가 드리면서까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요? 왜요? 언제까지 그렇게 장남장남하시면서 사실 건데요? 충분히 얘기하고 해서 5천 마련해드리라고 한 건데 안 되겠네요. 오빠, 이 꼴 보고도 지금 5천을 드리고 싶어? 난 못해. 아주 고약한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형제 사이 안 좋게 만들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천륜을 끊어버려? 아주 응? 정말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저 정말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믿고 그래도 키워주신 은혜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드리려 했습니다. 저희 이만 가볼게요. 끝까지 어머님은 정말 장난만 생각하시더라고요. 5천을 드린다고 하는 이 와중에도 어머님께서는 그 돈으로 장남을 도왔어야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남편도 옆에서 이제는 아니라고 하며 차를 타려고 하는 그때 아주버님이 나와서는 말했습니다. 재수씨, 잘 들어요. 돈 많다 그랬죠? 제가 이번에는 실수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사업으로 하면 정말 초대박 나거든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돈을 더 투자해 주시면... 이라고요. 끝까지 아주버님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나와서 하는 말이라고는 사업에 투자를 하라니.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반성의 기미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아예 연을 끊고 저희끼리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요. 남편도 이번에는 확실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더 큰 일은 한 일주일 뒤에 터지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주말에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집까지 찾아와서는 할 말이 있다고 마지막으로 들어달라고 우는 거예요. 정말 열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옆집 시끄러울 정도로 울고불고 난리길래 마지막이다 싶어서 남편은 문을 열었는데요. 어머님, 아주버님 그리고 어떤 어린 여자가 같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때 이미 이야기 다 끝났잖아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 여자분은 뭐예요 지금? 그리고 이 짐들은 다 뭐예요? 아니, 혹시 그때 말했던 그 5천 혹시 그거 받을 수 있을까? 왜요? 이제 와서... 그때 형 돕지 그랬냐고 서빈이한테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상황이 더 악화되어 버려서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조그만 재산도 아예 사기를 당해버렸어. 이렇게 힘든데 이 와중에도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있더구나.
도와준다고 급한 일이니 빠르게 돈 몇 배 불려준다고 하더니 네 형이고 네 어미고 지금 완전히 끝이다. 오빠 됐어. 힘 빼지 마. 아니 그건 그렇고 지금 저 여자분은 뭔데요? 왜 아주버님은 아무 말이 없으세요? 뭔데요? 그게 내가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인데 임신이 되어서. 뭐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 임신이요? 상황이 이런데 아기는 꼭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부탁드리러 왔어요, 재수 씨. 아니 그걸 왜 저희한테? 여자친구가 20살이고 고아예요. 그래서 딱히 도움받을 것도 없고 서로 그냥 사랑으로 뭉쳐서 잘해보자고 하고 있는데 그러기엔 너무 벅차서요. 한 번만 봐주시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 우리 장남이 이렇게까지 미안하다고 하잖니. 마음이 약한 서빈이랑 우리 아들이 우리를 모두 내칠 건 아니지? 우리가 붙을 곳은 여기밖에 없어. 여기서 같이 살게만 해준다면 우리 정말 조용히 방에만 있을 수 있는데. 응? 어머님, 장남 하셨으면 장남한테 효도를 받으셔야죠. 왜 찬밥이었던 둘째 아들한테 효도를 받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5천 드린다고 한 게 마지막이었다고요. 근데 그것까지도 차버린 게 어머님이셨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완전히 마음 접었고요. 연도 끊기로 한 거 아니던가요? 왜 갑자기 불쌍한 척 하시면서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 첫째 아드님도 좀 그렇네요. 여태까지 놀고 먹는 백수를 지내면서 저희한테 피해 주신 게 얼만데요? 무슨 그렇게 피해를 줬다고. 그냥 장남이니까 도울 수 있는 거지 않니? 어? 그냥 마음 넓게 한 번만 생각해주면 너무 좋겠구나. 그 정도가 아닐 텐데. 처음에 클럽 다니면서 술값으로 100만 원 붙여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자친구를 거기서 만났나? 아무튼 그 뒤로 제 외제차를 여자 만나게 빌려달라고도 했고요. 그쵸? 그거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전화와서는 장남 모시고 살라던 사람이 누굽니까? 돈 잘 버는 거 거짓말이지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근데 이제 와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돕는 거는요,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지 이렇게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지. 갑자기 새벽에 전화 와서 받았더니 경찰서래요. 와서는 싸움 났다고 합의금까지 내달라고 하는데 그거 다 저희가 냈어요. 어머님, 이거 모르셨죠? 어머님 마음 아플까 봐 오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 아주버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갑 훔쳐갔냐고 와서는 뒤집어 놨잖아요. 돈도 없는 지갑 우리가 왜 가져가요?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그리고 최악이었던 거? 이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날 밖으로 쫓아나와서 사업 투자하라던 거. 정말 혀가 끌끌 차지던데요. 재수 씨, 정말 다 미안합니다. 정말 눈 한 번만 딱 감고 도와주면 평생 철들고 평생 동생하고 우애 있게 지내면서 살게요. 우리 애기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왜요? 철들려면 훨씬 더 빨리 드셨어야지. 저보고 돈 많지 않냐고 껄렁대면서 물어볼 땐 언제고. 제가 돈 많은 거지 당신이 돈 많은 건 아니잖아요? 어디서 넘볼 걸 넘봐야지. 자존심도 안 상해요? 어머님도 그 돈이면 장남도지 그랬냐고 화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돈을 달라고요? 됐습니다. 아들이 말해봐. 우리 아들 착하지? 이하 동문입니다. 이미 영 끊었고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형은 무책임하게 아이를 가진 것 자체도 철이 없는 거야. 이제 저는 어머니 아들 아니고요. 형 동생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얼마나 참아온 게 많은지 평생을 형한테 돈 대주면서 살았어요. 이제야 서빈이 만나고 정신 차린 거고요. 여기까지 해야 제가 제명에 살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나앉든 어디 시골집에 내려가든 알아서들 하세요. 저희는 한 푼도 드리지 못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건 죽든 살든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하니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충격을 크게 받은 듯 보였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주고 같이 잘 지내면 안 되겠니?
그래, 동생아. 내가 진짜 잘해줄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할게. 너한테도 여태까지 빌렸던 돈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갚아나갈게. 입 아픕니다. 나가주세요. 서빈아, 더 할 말 있어? 없지. 다 나가주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렇게 세 명은 모두 꾸역꾸역 짐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이나 찾아왔는지 셀 수도 없네요. 거의 그 여자가 배가 좀 나올 때까지 찾아왔으니까 몇 달은 온 거겠죠. 그 여자도 어찌 보면 안쓰러운 인생이네요. 시댁 쪽 친척분들도 남편에게 몇 번 전화가 오는 것 같았지만 상황을 잘 설명하니 더 이상 연락 오지는 않았고요. 저희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서 그 뒤로는 저희가 이사도 가고 번호도 바꿨네요. 아예 지역을 바꿔 이사를 가니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대신 내주고 있던 어머님 보험도 다 해지를 했으니 이제 아예 연결고리가 없네요. 마지막 친척분께 듣기로는 어머님께서는 시골 친척집에 내려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아주버님 그리고 그 여자분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철들기 전까지는 그 아이조차도 행복하긴 힘들겠죠. 저희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있으니만 못한 모든 가족들을 떼어내니 새로운 선물도 저희에게 오게 되었고요. 이 글을 적고 있는 현재 저는 임신 6개월째입니다. 사업을 병행하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요새는 하루하루 행복만 하네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